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출산 가정의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돌려줍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인천시.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 가정을 위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일명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가구이면서 K패스 카드를 매달 15차례 이상 사용하면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대중교통비의 50%를,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70%까지 환급받습니다.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교통비 부담도 줄이지만은 특히 이 자녀를 둔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출생률 제고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임산부 교통비부터 천사지원금, 아이 꿈수당 등 모든 아동에게 1억 원을 주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에 이어 대중교통비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산부 택시비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짐이 많을 때 좀 이렇게 고민 없이 택시 타고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교통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 7월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차장 태양광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에서도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체육관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200여 면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의 연간 발전량은 약 64만 6천 킬로와트로 수익금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차장 태양광법이 제정돼 오는 1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의 주차장 태양광 설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선 시민사회 제안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잠재랑 조사를 해봤을 때 한 40메가 정도를 주차장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주차장 태양광으로 이게 다 설치가 되면 하남시나 광주시 정도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양이에요. 하지만 현행법에선 태양광 설비 설치 대상을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의 공영주차장 500여 곳 중 태양광 설비가 가능한 곳은 22%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조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게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사실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80면 이상은 의무지만 50면 이상은 권고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면 조례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인천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주차장 태양광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용역을 통해 시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약 한 43메가와트 정도가 가능하다고 현재 잠정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총 한 64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추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회 역시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고 또 그리고 국정과제로도 선정을 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으니 인천시도 저희가 계속 뒤처지지 말고 이제 그 흐름에 맞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차장 태양광 사업. 인천에서도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경계 조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었죠. 서울의회 임시회에서 또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의회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아라동으로 재편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행정구역. 원당동에 속한 A아파트 주민들의 모든 생활권은 아라동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처리를 보기에도 자녀들의 학교 문제에도 원당동에 포함된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경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6월 아라동을 1동과 2동으로 나누고 해당 아파트를 아라 1동에 포함하는 것을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아라동 편입 문제를 조건부 검토로 마무리했던 상황. 이번에 열린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원당동에 포함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아라동으로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의 그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접 원당동 지금에 돼 있는 원당동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담이 있고 하여튼 단차도 심하고. 다만 행정동의 경계 조정이 이곳 검단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가결을 하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고 지금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동 경계에 대한 조정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분들도 다 불편하시고 하는데 불편한 거를 해소하는 게 행정이 추구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 사업이나 이렇게 준공이 된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원활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해당 아파트는 아라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용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들은 오랜 수건이었던 아라동 편입이 의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입주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는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의회에서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 인근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행정적 처리에도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1년여 만에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실은 사건 관련자 5명과 기관 2곳이 징계를 결정했는데 도성훈 교육감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육법 제27조 위반과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 교사 운영, 기록물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지원청 등 기관 2곳과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 운용, 정보 공개,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성훈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처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최종 확정까지는 최대 3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징계가 없거나 아니면 처분이 이제 감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이번 감사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2월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9개월간의 조사 끝에 올해 7월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도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각하됐고 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BTV 뉴스는 앞서 종이팩 재활용의 현 실태와 한계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동네와 학교 등 민간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종이팩 재활용 실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 향후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카페로 들어섭니다. 주방 한켠에 쌓여있던 우유팩을 챙겨 가방에 담습니다. 이 카페는 올해로 1년째 종이팩 수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페에서 발생하는 우유팩 쓰레기 처리 부담이 줄었을 뿐 아니라 자원순환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걸 치워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기꺼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걸 다시 한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찾은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전용 수거함에서 우유팩만 꺼내 가방에 담습니다. 이렇게 모은 종이팩은 동네 거점 시설로 가져와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데 어르신 8명이 지역 카페와 아파트, 어린이집 등 10곳을 돌며 수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일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좋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종이팩 수거 활동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를 거점으로 동네 곳곳에 수거함을 설치한 결과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종이팩 110kg을 모았습니다. 유가 보상으로 받은 휴지는 지역 경로당 등에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학교로까지 종이팩 수거 활동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사리올 초, 사리올 중이랑 같이 학부모회가 연계해서 함께 이제 이거를 조금 이어나가면 좋겠다. 선배들, 언니,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면 조금 더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같은 민간 사례를 거울 삼아 인천에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라는 모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걸 바탕으로 행정에서 곳곳에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수거 시스템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경기도 시흥시에선 이미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안양시와 전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아파트 등 공공시설 내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확충하고 시민 대상 종이팩 재활용 인식 개선 캠페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 신흥동은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천재로 손꼽히는 송창식 씨의 고향입니다. 예 중구는 신흥동 일대 송창식 거리 조성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실상 무산된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재추진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우리나라 가요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가수 송창식. 지난 1947년 인천 신흥동에서 태어나 신흥초등학교, 인천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송창식의 고향인 중구 신흥동 일대에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이 추진됩니다. 당초 중구가 2021년부터 추진하다 무산된 사업을 민간 주도로 재추진하는 겁니다. 송창식 씨가 인천분인지 모르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자원인데 이런 분을 잘 알리고 또 문화상품을 만들고 인천의 콘텐츠로 해서 뭐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송창식 노래 거리가 반드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동구 배다리부터 송창식 생가터까지 약 1km 구간을 송창식 노래거리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간엔 돌담길과 옛 인천시장 관사 등이 위치해 있어 거리가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카페나 공방 등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창식 씨가 여기서 태어나고 활동을 했다는 점을 살려서 이분의 그런 노래와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여기에 좀 조성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찾아오실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는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인천시에 제안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넣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하는데 이미 4,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대규모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은 물론 검표 시스템도 개선되면서 관객 친화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대규모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연장의 얼굴인 로비는 아늑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로 탈바꿈했고 검표 절차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예전에는 공연장에 도착하면 이렇게 종이 티켓을 미리 찾아야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티켓만 있으면 검표 완료되었습니다. 곧바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개관을 기념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백스테이지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무대 위에선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인천 시립합창단의 특별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객석은 기존보다 의자 폭이 넓어져 관객들이 한결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진짜 오래된 공연장에 온 느낌이었는데 조명 인테리어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공연장에 온 느낌, 인천에 이렇게 또 좋은 공연장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목적 공연장 특성에 맞게 무대 설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할로겐 조명에서 LED로 교체해 연출의 폭이 더 넓어졌고 자유로운 세트 전환과 무대 리프트, 습도 조절 장치도 갖췄습니다. 마이크하고 명 시스템을 봤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좀 감싸주는 느낌이 좀 더 들어서 훨씬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노래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재개관은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그리고 문화 쉼터로 그리고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고자 지난 4월 소공연장과 전시장 개관에 이어 메인 무대인 대공연장까지 세 단장을 마친 인천문화예술회관. 코로나 기간과 4년간 이어진 보수공사로 오랜 시간 공연장의 정상 이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관객 친화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죠. 문제는 이상기후로 폭염이 더 길어지고 강해질 거란 건데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폭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특히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 하지만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 관리자들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휴식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은 노동자 본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이동방문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올여름 정말 무슨 정신으로 지나왔는지 정말 아득할 지경이었습니다. 온열로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올라오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덥고 추울 때 더 배달료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몸이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사실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고 일을 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무 장소나 이동 구간에 체감 온도계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고 폭염에 대비한 휴게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또 여름철에 노동 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온열 질환 같은 증상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실질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휴식이나 작업 중지는 기후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안전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방지하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이동 노동자 쉼터나 휴게시설 지원을 늘리고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선 인력 배치나 산업 안전비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는 유튜브와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